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의 게스트 두 분, 이제는 더 이상 스페셜을 붙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제는 낯이 익습니다, 정말. 누가요? 제가요? 예. 반갑단 말씀. 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효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튜디오 괜찮으시죠? 익숙하시죠? 아니, 여기 CBS는 참 좋은 회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차를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오면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경비를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고 정말 친절하세요. 야, 네. 대한항공하고 비교되죠. 네네, 아까 저기. 대한항공 직원들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 아까 속상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너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터지니 정말 미칠 지경이라는 얘기를 두 분 말고도 저희가 정말 많이 접촉했거든요. 다 똑같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나 두 분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 연속 스페셜로 나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시더니 결국은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뭐 고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약간 저 코너 이름은 뉴스닥 아니에요? 뉴스닥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바꿔주세요. 자꾸 막 그 전역 작가님이 예쁜 누나가 밥 사줄게 이러니까 몸둘 바는 모르겠고 좀 대화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들이대는 형은 아니에요. 들이대는 형은 아니에요. 네. 제가 중간에서 중재 잘하겠습니다. 네. 이 잘못된 만남을. 네. 사실은 허성무 이준석 커플이 의견이 두 분이 전혀 다른데도 상반된 의견인데도 케미가 좋았어요. 네. 참 희한한 커플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준석 위원장 얘기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많으시고 허성무 소장 의견에도 반대하는 분들 계시고 서로 그렇지만 하지만 둘이 토론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두 분도 그런 전철을 좀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전철도 있군요. 예,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코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의견이 또 다르면 욕하면서도 막 또 들으시는 코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 또 그러세요. 자신의 의견을 잘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월요일 저녁에 술 약속을 자제하는 쪽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효옥, 박용진, 전효옥 두 패널과 함께하는 뉴스닥 상한가부터 들어가 보죠. 먼저 전효옥 작가님. 네, 저는 상한가로는 모처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골랐습니다. 상한가 맞습니까? 상한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용진 의원님. 저는 딱 한 사람을 찍기보다는 재벌과 금융 기득권 세력 이렇게 찍었어요. 재벌과 금융 기득권 세력 무슨 얘기하실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근데 전 작가님의 홍준표 대표는 이분은 단골인데 항상 하한가에 주로 이름을 올렸는데 왜 상한가입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짭짤한 그 소득을 올린 저 회사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식회계 안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반짝하고 올라가는 경우 있죠. 있죠. 그런 경우 이 있죠. 경우가 바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닌가 했습니다. 지금 반짝하고 바닥치고 반짝하고 올라갑니까? 아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사건이 특히 이제 이번에 경남지사에 이제 그건 홍준표다.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홍준표를 찍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경남지사에서 운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서는 호재가 터지고 또 우리 전 국민으로서는 참 참담한 악재가 터지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홍 대표가 그동안에 자기의 기대치를 낮췄죠. 막말 대표, 버럭 준표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안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우리가 왜 B급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흠이 있으니까 가격은 쌉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정도 있고. 아울렛 가면 있죠. 주로. 그렇죠. 또 이제 김기식 그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최상급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C급이었다는 이런 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상한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상한가를 주시겠다. 그렇죠. 이번 주만은 호재를 만난 것 같다. 김경수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다가 김기식 원장 낙마한 것까지 겹쳐서.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제구나. 그제 자유한국당이 회의하는데 뒤에 뭐라고 써놨더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망했다 있었어요. 그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도 나고 네. 자폭 개그 느낌도 났는데 왠지 오싹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뭔가 조언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약간. 드디어 진심. 아니 그래서 우리 저희가 지금 절대 권력 절대 부패라고 하는 그 어법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집권하고 1년 지났으니 정말 근신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식 원장의 이제 어제 사퇴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행일지라도.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김기식이라고 하는 개인이 좀 문제가 될 만한 처신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실제로 김기식이라고 하는 개혁 인사, 개혁 코드에 대해서 그 금융 기득권 세력들, 재벌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공격적이었고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도 분명한 거거든요. 오늘 지금 상한가 주셨잖아요. 그 세력들이 결국은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이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겼다고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로 제 기억을 하는데 김기식 원장에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한다. 그리고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사퇴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달아놨어요. 마지막 줄 뭐였죠? 늘 고민이지만 이런 개혁 이런 논란을 겪지 않는 인사를 하는 방법 나도 안다. 그거는 관료를 그냥 앉히는 거다. 무난하게 인사하는 거다. 그쪽으로 쭉 그 길 걸어온 사람 중에 무난한 사람 하나 앉히면 무난하게 가는 거 나도 안다. 근데 개혁 인사를 앉힐 때마다 이런 논란을 겪어야 되고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직도 내 고민이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인사 라인에 계속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민정수석에 있었고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죠. 김기식 몰아냈어.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모피아들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저는 아마 다음 수는요. 아마 이번에 상한가를 친 재벌과 금융기득권 세력들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랭이 만났다라는 느낌이 올 만한 사람을 아마 임명할 거다. 저는 그대로 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찾으면 있을 거다. 있어요. 아니 박용진 의원 말은 맞아요.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김기식의 목을 메었던 문재인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목을 메었다라고 하신 이유는 왜 계속 버텼느냐? 아니 버티기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나섰죠. 거기다가 조국 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적법이라고. 사실 적법이라는 걸 조국 수석이 말할 건 아닌데 비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세상에 사람은 많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KBS 기자 했을 때 정말 제가 저 없으면 방송국 무너질 줄 알았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시청률도 더 오르고 세상에 나 없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너무 잘 돼도 또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가 정말 방송의 재단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둬도 잘 되더라고요. 나 바로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분이 많이 있고 그분으로 하면 돼요. 그럼 관행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내렸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김기식은 성인 군장인 줄 알고 김기식 전 원장이 사람들마다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12,000원을 어떻게 법인카드를 금니까 막 이러면서 야단 치고 사퇴하세요 이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부메랑이 와서 돌아왔고 그 사안을 보면은 꼭 선관위에 물어봐야 됩니까? 자,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보고서 척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전제를 김기식 의원 말고도 김기식 원장 말고도 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전역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거 전에 알았어요. 만약 청와대가 정말 고민을 했는데 더 좋은 사람 못 찾은 거예요. 그냥 무난한 사람들밖에 없고 개혁의 최적임자는 김기식 원장이라고 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재풀이 얕았던 거죠.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능력을 보고. 아니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거기에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뭐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혹은 뭐 논문 표절 이런 문제들이 야당에 의해서 계속해서 국민적인 기준점으로 올라와요. 기준점이 점점 올라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도 족쇄가 될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은요, 피감기관들이 그동안 예산 짜고 사전에 계획했고 전례가 있고 이렇게 했었던 것은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정리하자고. 절대 못 가도록 그럼요. 정리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비서관이 대동되는 이런 것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셀프 후원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논란과 갈등을 좋은 어떤 예로 만들어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나랑 친했다고 복사꽃 피는 데에서 서로 의형제 맺은 사람들로만 가면 평생 쫓겨댕겨요. 근데 유비 세력이 이 하나를 얻게 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은 나랑 몰랐던 사람. 멀리 있었던 사람, 소문은 나 있는 사람을 삼고초려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을 얻고 세력을 늘려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겠다고 했던 그 초기의 마음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철저한 자기 반성의 모드로 말씀해 주셨고 국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다. 국민 눈높이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 작가님도 동의 지금 끄덕끄덕. 저를 비롯한 모든 애청자 여러분 동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행은 관행이었어요. 이렇게 출장 그렇게 관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전수조사하니까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좌관을 데리고 가는 건 좋지만은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 보좌관이라면은 제대로 된 상사라면은 상벌과 얼마나 그 조직에서 헌신을 했는가 그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인턴 데려가는 부분까지는 관행이 아니다. 그건 정말 초유의 일이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 분명한 거는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국민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 기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정서법에 딱 걸리기 민주평화당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박용진 의원도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는 아직은 즐겁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끝까지 가봐요. 박용진 의원. 드루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드루킹 얘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활짝 웃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루킹 사건인데 일명. 아까 강훈식 대변인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이거는 김경수 의원도 피해자다. 대선 다 치러본 정치인들은 알 거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배후라고 보고 좀 몰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전 작가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뭐 감사 메시지 날리고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드루킹의 이른바 느릅나무 출판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출판사의 그 규모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 돈의 출처가 궁금하다. 아니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그리고 비정상인 거죠. 두 번째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할 정도고 그거를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까지 전달한 거. 이걸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사카 총영사가 그 오모라는 분이 내정된 거를 2달 전에 알은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내정된 걸 2달 전에 알았다. 드루킹이 알았던 거죠. 2달 전에. 드루킹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김현정 근데 우리 전 작가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요즘 저기 다 나왔어요. 인터넷에. 지난번에도 뭐 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진짜요. 비즈니스 아니야. 제가 정정했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그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상한 게 그 한 3, 4일 동안 계속 비즈니스석이라고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그게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좀 애매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정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애매했어요.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막 정정을 근데 하고. 지금 누가 내정됐다는 걸 2달 전에 알았다는 건 지금 저는 처음 듣는 거라. 거기 제가 보기엔 저는 굉장히 인터넷을 굉장히 파고들어서 봐요. 자, 알겠어요. 그거는 조금 지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어쨌든 김영정 앵커가 또는 제가 김경수 의원한테 누구 추천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김경수 의원 말을 잘 들어보면은 자발적 지지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추천이 많이 왔고 추천인이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할 이유는 없었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올렸다 이거거든요. 박 의원님 지금 그거죠. 주장이. 근데 보통요. 저도 예전에 여당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추천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잘라요. 거기서. 왜냐하면 추천인을 보고. 추천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증거가 남는 일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한테는 추천이 오지 않는 걸 보면
여당 의원이긴 하나 별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2주 전에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그 친문 기자 나부랭이 이렇게 표현한 그렇죠. 건 있으나 그것이 그 내정 사실이 밝혀지고 나선지 예. 이전인지를 아니요, 그 전이에요. 경찰이 이걸 적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주장은 해보죠. 좋은데 이제 인터넷 관심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겁났던 게 그거예요. 뭔가요? 뭐야 이거? 여론 조작이 가능하네? 여론 조작이 가능하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네? 예. 어라? 이들이 우리는 국정원이랑 이렇게 음습한 세력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예. 이게 아니라 그 적극 지지층들도 이런 거를 아주 팀워크를 갖춰서 하고 기계를 동원해서 하네? 진짜 모르셨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싶어요.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 팀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 개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문자도 엄청 많이 받고 댓글도 엄청 많이 주렁주렁 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개헌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개헌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을 때 탄핵이 먼저인데 왜 개헌하냐고 그러면서 막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것도 같은 문자가 계속 반복돼서 오는 걸 보면서 그때도 좀 이상했었거든요. 이런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하나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좀 알아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어물점을 이렇게 넘어갈 문제 아니다. 우물쭈물할 문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세게 수사해야 되고 또 세게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유전에 불 붙었을 때요. 그거 대충 물 뿌려갖고는 100% 안 꺼져요. 그래서 아예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산소를 싹 없애버려야 지금 되니까. 특검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특검 얘기거든요. 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저기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 세게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피해자가 김경수 의원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여당이고 이 정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게 수사해서 문제를 다 털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는 특검 들이밀고 그러면 경찰도 나중에 특검해 보면 다 밝혀질 거 제대로 수사하자 이렇게 될 거고, 검찰도 송치받은 거 이거 나중에 특검 가게 되면 우리가 망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해보자라고 할 거니까요. 특검 그래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세게 할 거다. 네. 다만 이 특검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가에서 늘 정쟁의 도구일 뿐이었죠. 사실 특검해갖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핵폭탄급이고 후유증도 클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동안의 댓글들을 보면서 진짜 이 보수 쪽에서 뭔가 가동하고 있구나. 저는 매크로라는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노출되는 하는 3개의 큰 댓글 이게 그냥 확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밑에를 내려보면 그 댓글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더 많아요. 순수한 의견들이. 베스트 댓글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고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특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여당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구조는요. 우리가 안 받더라도 야당들이 합치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죠. 특검을 받으면 더 무서울 겁니다. 두 분하고 하여튼 얘기하다 보면은 꼭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요. 하한가 가야 하는데 하한가 일단 누군지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예, 우리 김성곤 교육부총리가 하한가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저 학부모로서 화나고요. 진보 학부모로서도 더 화가 납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바로 저 교육부라고 보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 원칙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 대입 그와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정시하겠다는 거 수시하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니까 이것도 답답하고요. 그거를 또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기고 그거는 또 대입 특별위원회로 떠넘기고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기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국가교육정책을 하청주냐. 하청을 주냐. 폭탄 돌리기 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나와요. 이런 거 수습하니라고 저 여당들 죽어요. 이런 논란과 비판에는 이건 진보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보 보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교육은.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요. 아주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총님 잘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만의 생각입니까? 여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일단 제 개인 의견으로 해두시죠.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까? 여당 안에서는? 여당의 우리 의원님들도 학부모 의원님들 많습니다. 아, 그 말이 많은 거를 시사하네요. 네. 자, 전 작가님의 하한가는 누굽니까? 저는 이제 세월호가 이제 어제 사주기를 맞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한가로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이제 상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된. 그래서 국민을 희생양으로 특히 어린 것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지금 뭐 정치 재판 어쩌고 하지만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저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최순실 씨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에게 K-팝 스타와 같은 존재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최순실은 기획사 사장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키워낸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능이 없는 아이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에게 한류 스타가 되려면 재능과 그다음에 기획사에 정말 서포트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만들어진 정말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거죠. 참담하죠. 확인하게 되네요. 한 1분 남았는데 네. 짧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항소 포기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만 2심을 네. 왜 항소 포기했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 자기는 이제 정치 보복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 24년 정도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이렇게 배짱 뭐 이런 건데 글쎄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한다고요? 예. 보수도 보수 나름이죠. 세월호의 사건을 겪으면서 보수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은 게 그래도 일 터지면은 책임지고 유능한 게 보수다 했는데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한 보수를 세월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구조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정부의 몫이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무슨 일관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법제도의 전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으로서 참 무책임하다. 그래요. 씁쓸합니다. 그래요. 오늘 씁쓸함을 남기면서 뉴스닥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상큼한 모습으로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진 의원, 전혁 작가였습니다.